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제 조정기의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런 부동산의 시장들 그리고 상승기와 하락기를 모두 겪어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투자의 방법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제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제가 2019년부터 부동산 유튜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2019년도에 부동산의 재테크 관련된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청약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경험담들을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하락기, 조정기, 침체기가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미 국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투자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유사했던 2008년도의 부동산 시장, 제가 겪었던 부동산 침체기, 하락장, 겪었던 경험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제가 했던 투자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투자를 했던 그런 사항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44살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진솔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거나 많은 분들한테 컨설팅, 조언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청소년기 때 불량 청소년 시절을 빼면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욕을 먹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의 댓글들이 이제 안 좋은 댓글들 또는 부정적인 댓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정말 맞구나.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구나. 내 집 마련 늦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하락기 또는 조정기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한 주택, 1주택은 반드시 돼야 된다. 1주택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집이 있어야지 내 삶의 안정, 주거 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2019년도에 상승장 때 했던 제 얘기와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국면에 있는 제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주택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무주택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1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제 지론, 논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부동산의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된 거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임성배 TV를 보면서 늦더라도 빨리 내가 아파트 청약 받아야 되겠구나. 내 집 마련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부동산 조정기니까 아니 이렇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이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따르면 돼요. 다만 제가 팩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을 때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사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부동산 조정기, 하락기, 침체기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좋아해 주셨던 그런 상승장보다는 하락기나 조정 국면, 침체기가 왔을 때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장이 점점 더 가까이 왔을 때 더욱더 다른 사람과 틀리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 그리고 이런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흐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에 실제로 투자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고 최근에도 제가 투자했던 방법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2003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때 당시 상가 컨설팅
컨설팅, 그리고 경매, 재개발, 재건축 일들을 하면서 부동산의 대세 상승장을 이루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에 떨었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누구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지 않는 시장 속에서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구나.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의 폭이 많아지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장 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갭을 통해서도 많은 부동산을 살 수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리스크 없는 투자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오르는 그 대출의 이자들을 감내하면서 이 월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했었던 것들은 뭐였냐면,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월세로 내가 잘 세팅을 해 놓게 된다면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오는 월세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사면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월세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더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경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매 컨설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했던 시기입니다. 2008년도가 지나고 난 후에 2010년, 11년, 12년도에 제가 경매 컨설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월세의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수 있는 대출의 금리 또는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오르고 또 그때와 똑같은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때 제가 투자했던 다세대 주택들, 월세의 흐름을 만드는 그 주택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리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역들이 생기면서 환가 처리를 한 것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월세가 들어오는 세팅들을 해 놓으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내가 월세의 흐름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0년, 20년이 넘은 그 부동산의 세입자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 분은 이제 저한테 월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이 가치 상승을 하는 것을 본인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 돈을 저한테 흘려준다는 거죠.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008년도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장들, 그리고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조건 관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들 중에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리스크가 적은 투자처들이 있는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하락장, 관망장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넘게 제가 부동산에 경험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저는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이 왔을 때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투자들을 하기 위해서 늘 힘든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병행하고 자기 사업들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를 늘려오신 분들이라면 늘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에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일정 시점에 내가 그런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지나가게 되고 또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전히 무주택자로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위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는 제 내용들, 얘기들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왔을 거예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2012년도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부동산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을 때 교수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레벨업이 올라간다. 이 경험에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100% 다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그리고 가장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동산의 경험을 하나 두 개씩 하면서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관망만 하고 보고 시기를 기다리고 하면서 전혀 하나도 경험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쩌면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또는 다주택자 분들의 돈을 연결시켜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거운 생활들 하면서 그리고 가족들하고 화목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앞을 보면서 이런 과정들, 부동산의 경험들을 하나 두 개씩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선택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플러스가 되는 얘기들은 내가 흡수를 하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는 버리고요.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재테크 마인드를 이제 정립해야 되고요. 이런 재테크 마인드가 정립되신 분들은 이제 하나 두 개의 레벨업이 계속 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 학문을 통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얘기도 좀 해보면 저는 최근에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입지가 좋은 곳들의 이런 물량들, 그리고 이런 물량들 중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량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2008년도에 시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입지가 좋고 그리고 월세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동산이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이런 부동산을 선택하지 않지만은 저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월세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장기간 버텨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부동산을 선택할 때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최근에도 선택한 것은 초역세권에 그리고 일정 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부동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은 누구나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저는 또 이런 부동산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되거나 상승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남들의 생각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내가 오랫동안 이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힘, 영역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폭락한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소득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월세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리스크 없는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기 때문에 그런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버틸 수만 있다면 버티는 시점에서 상승과 하락 속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 제가 부동산의 손실을 보고 파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실패 투자를 한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마이너스를 보고 판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의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두려웠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판 경험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판 경험이 지금까지 한 번이 있는데 그 경험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런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만 만들어내고 그 시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시장 속에서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급지로 더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시장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제 주변들 지인분들 또 컨설팅을 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가 기회이고 사라고 얘기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조언을 듣고 그런 하락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고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오는 타이밍,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 정도 관망을 하겠다. 나쁜 생각 아닙니다.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런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이 급등했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 시기는 좀 쉬어가는 시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얼마나 더 될지 저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지 않고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순간에서 월세의 흐름을 만들고 내가 안정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투자처들이 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그거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들을 포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이 어떤 곳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상승과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계획들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론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돼야 되고요. 1주택자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늘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하나, 두 개씩 모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많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저를 믿고 이런 영상들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이 100% 다 맞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